마지막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뭐 가동이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거 지금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또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료의 변화의 방향이 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 국민분들 중에서도 여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결되는 걸 바랄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지금 정치권이든 정부든 변죽만 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죽만. 네. 제가 2월 20일 날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성명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성명문에 7대 그 전공의 7대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공의의 7대 요구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백지화라고는 얘기했지만 백지화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자, 이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죠.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불가야 학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법적 부담의 완화.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형사적인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사실은 때. 이 부분이 응급실이나 이런 이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이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자, 일곱 번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 대부분이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아니고 하고 두 번째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7대 요구안은 두 가지식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이나 의대생분들이 돌아올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7가지 요구안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거라 저는 근데 생각하고 이건 저 있습니다. 하나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 전문의 선생님은 전공의 하신지는 꽤 오래되셨고 전문의신데 전공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더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좀 혹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원래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의사 파업이 가장 심했던 때가 그 의학분업 때였거든요. 제가 그 본과 4학년 저희 학교 과대표였습니다. 대표로 제가 당시에? 활동을 했었고 그러셨구나. 그때 이런 말씀드리니까 조금 울컥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그때 의료계에서 겪었던 이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한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그 사감이었는데 그때 의료계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상황에 이 감정을 지금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분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내부에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동안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그 의대 주변이나 주변 분들 아마 좀 갑툭튀 내지는 아마 너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 신윤규 변호사님이 그래도 그 정치권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 중에서도 이 의대 그 증원하고 관련한 의료 대화란 사태에 가장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자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분이 아까 그 대한전공의협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일선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 내지는 그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젊은 분들 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의사분들 중에서 저분의 글인데 이거 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박단 지금 이제 대전협 그 비대위원장 박단 회장이죠. 박단 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4월 4일날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까? 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했었고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면담이 끝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올린 거군요. 읽어드리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아주 짧고 굵은 메시지를 좀 냈는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뭐 대표라고 하나요? 회장? 지금 비대위원장. 이분이 느끼는 지금의 심정이나 우리 사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정확하게?
저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예. 의사협회와 지금 이제 대한전공의협회와의 갈등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 사태들을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보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박단 회장이 올해 7월 27일날 본인이 의사협회 대의원의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와 대의원의 개혁 태스크포스라는 데 참석을 하고 나서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박단 회장이 글입니다. 네, 박단 회장 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구시대적 질서를 탈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뭐 의정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 뭐 만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예. 과연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저는 그저 이분들의 목소리에 뭐 제가 박단 회장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네, 관계가 아니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글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약간 간접적으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은 나오기 싫었습니다. 나오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희 후배 의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라도 갖게 하는 게 제 남아 있는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이 자리를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물론 당연히 뭐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책임 100%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건 뭐 이제 앞으로도 책임을 물어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좀 화가 나시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 게다가 이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의사직영 내부에서도 이 또 기득권이 있고 또 반기득권 내지는 정말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그걸 주변에서 구경하는 뒷짐진 사람들이 있는 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조명받고 더 반영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오히려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좀 안주했던 사람들이 요때를 틈타가지고 또 이걸 나와서 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적이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도 이 사태를 저희 전공의사님들과 의대생분들은 아마 예. 냉소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네. 상황을요. 그래서 저도 뭐 정부가 이런 의료계 내부의 현실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기를 바라고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전공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들어보면 네. 저는 뭐 문제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 대란 네.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시죠. 이제 마무리 발언을 뭘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 전공의사님들의 얘기를 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지난 2월 20일에 대전협이죠. 대전협 예. 성명서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정말 울림이 넘치는 글이었고 저는 사실 한 2주 전인가요? 그 한 방송에서 이대 목동병원에 그 홀로 지금 그 응급센터를 지키고 계시는 한 전문의 선생님의 그 방송 네. 거기서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의 절규처럼 말씀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가 우리의 일터고 직장이다. 네. 이걸 좀 지켜달라라는 그 울림이 굉장히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으로 전 국민이 불안하고 전 국민이 힘드신데 정말 지금 응급실에서 누군가는 홀로 남아서 정말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지금 버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저 마음을 좀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보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이 늘리면 어떻고 줄이면 어떻고 동결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좀 냉정하게 지금의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인 문제의 모순을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쓸 돈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제 그 마음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정부를 어떻게 비토하고자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더 다가보자라는 부분으로 나온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두 분은 모두 박단 전공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신 분들이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좀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부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정부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7대 요구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7대 요구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 댓글도 보면요, 우리 나라사랑님 내 돈 제가 낸 돈입니다. 아까워서 소화가 안 됩니다. 아까 이런 말씀도 주시고, 아까 재정을 마음대로 쓰니까 일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나나님도 돈이 아깝다. 뚜껑 열린다. 예, 굉장히 화가 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정성주님께서는 오늘 슈퍼챗도 주셨고 또 댓글도 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 경험에서 나온 고심과 행동이라 역시 다르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나나님은 의사 선생님들 바쁘시더라도 좀 방송을 많이 좀 나와서 알려달라고 예,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 기쁨두배님 힘내세요라는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리님 응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바쁜 일정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용승 전문의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인교회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요.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을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따뜻한 명절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특별히 좀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지 않도록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